어제 있었던 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증시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되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사이 주요 외신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주요 이슈들 5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국 상황을 놓고 외신들이 다루고 있는 보도 내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는 이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가 한국을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탄핵 관련 상세 절차와 여소야대인 한국 국회 의석 분포를 소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라는 소개글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비록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진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한 축출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미국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윤 대통령 집권 중 강화되어 왔던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온기를 띠고 있었던 한일 관계, 이 미국의 노력을 뒤흔드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글로벌 전략가들은 계엄령 선포 사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예상치도 내놨는데요. 이미 올 2분기에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피한 데다가 내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사정권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자산에 재를 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도 좌절을 맞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계엄 선포 사태가 국내 정치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지 한국의 기업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의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우리 국내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은 채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업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엔비디아 대신 아마존의 의존도를 높이려는 걸까요? 아마존의 AI 칩을 선택했다라면서 간밤 아마존의 주가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왔던 아마존, 간밤에는 2%대 추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날 아마존의 연례 아마존 웹서비스 인벤트 행사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아마존의 맞춤형 AI 칩인 트레이니엄2 칩을 애플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통상 애플은 자사의 공급업체를 공개하지 않는데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 사용을 공개한 것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등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지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리나 애플 뮤직 또 애플 맵스 등의 서비스에서 10년 이상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또 애플은 아마존이 최근 개발한 AI 칩인 트레니엄2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사전 훈련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이 칩은 타사의 칩보다 AI 모델에게 추론 훈련을 하는데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이 현재 비싸지만 엔비디아 GPU로 AI 훈련을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스타트업은 더 낮은 비용과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고 있는 곳들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이 아마존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지지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빅테크 안에서의 AI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11월 신차 판매량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차의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GM 같은 경우는 되려 중국 쪽에서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같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 10월에 연환산을 해보면 1,630만 대였는데요. 11월 들어서는 1,650만 대로 증가한 게 확인이 되면서 2021년 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안의 신차 판매 대수는 2016년 역대 최대인 1,750만 대가 팔린 이후 높은 이자율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자동차 판매가 침체돼 왔었죠. 미국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자동차 수요가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25년에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될지가 현재는 시장 안에서의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무역과 경제 정책 역시 미국 안의 자동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합작 투자한 중국 사업 부분의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자산 상각 처리로 총 7조 원 이상의 회계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공시를 간밤 내놨습니다. GM은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 자동차와 함께 뷰익이나 쉐보레, 캐딜락 등 GM 산하의 주요 브랜드의 차량 모델들을 생산해 왔는데요. 합작 법인은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차량 판매량이 한 해 200만 대에 달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차량 판매량이 37만 대로 급감한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비용은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GM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감이 GM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머스크와 지지자들 여전히 보상안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이 보상안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비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다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일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가 약 142조 원에 달하는 머스크의 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렸었죠. 이에 머스크는 해당 판결을 일컬어서 절대적인 부패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어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맥코믹 판사의 사진을 게시하고 공유하면서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혹은 그녀를 감옥으로 보내자 등의 험악한 반응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돈남 원리로도 불리는 테슬라의 주요 투자자 캐시우드도 X에 이 테슬라 판결을 보면 델라웨어 판사 맥코믹은 최악의 운동권 판사다라고 비난의 글을 같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맥코믹 판사는 그동안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맡아서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1월 처음으로 해당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잠정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맥코믹 판사가 지난 1월 잠정 판결 이후 테슬라 지지자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펜실바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질 필시 같은 경우도 멕시코 판사가 이 머스크에 관한 판결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진실성을 보여줬다라고 칭찬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많은 지지자들과 시장의 반응 현재 극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머스크의 보상안 결정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 투자자들의 투심 또한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주요 이슈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악재로 꼽혔던 SEC 의장, 차기 의장에 대한 결정권이 나왔습니다. 친가상화폐 인물로 불리는 전 SEC 의원 폴 애킨슨이 최종적으로 지명이 되면서 가상산업에서는 환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SEC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는 정책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간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는 데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정권 교체에 따라서 지속적인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을
들끓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유효한 가운데 이런 주요 인사들의 변수가 시장에는 하나의 기대감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